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 이외에는 조금 말하기 불편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과민대장증후군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순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뭘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스트레스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리법은? 우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사춘기 여성이나 40대 남성에게 주로 발병하며 복통과 함께 변통 이상이 나타나는데 설사형, 변비형, 설사변비 교대형이 있고 배변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 IBS 진단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최소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며 배변에 의해 호전된다, 배변 횟수의 변화를 동반한다, 변 모양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툭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염증 소견도 없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환자분들의 말씀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서적인 증상까지 겸하게 되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지 맙시다. 앞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의 특징 중에 설사, 변비 혹은 설사, 변비 교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대부분 설사나 묽은 변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중 설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설사가 왜 생길까요? 설사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그닥 좋지 않아서 아침은 대충 패스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먹고 싶은 메뉴를 잘 골라서 먹죠. 그럼 오랜만에 크림 파스타가 생각나서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소화관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분비가 될까요? 우리 몸에는 하루 평균 9리터의 액체가 들어오고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먹은 크림 파스타, 우리 입에서 항상 분비되고 있는 침, 위액, 쓸개즙 등의 소화 효소, 그럼 이런 요소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 몸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분은 대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런데 만약 흡수가 안 된다면 혹은 물이 너무 많다면 그것이 바로 설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의 원인을 요약해보면 흡수되는 장소가 없다, 장관 내 삼투압이 높아져 있다, 자극성 물질로 장관 상피에서 물이 분비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흡수되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장을 절제하거나 염증성 소견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제어하기로 하고, 자극성 물질로 장관 상피에서 물이 분비되는 것도 호르몬이나 독소가 자극하는 경우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관 내 삼투압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구체적으로 소화 기능과 소화 효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까지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지 않고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장을 움직여주는 평활근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지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즉, 설사가 발생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과민대장증후군의 증상이 겹치는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사실 과민대장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쉽게 이야기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병인데 원인을 딱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인이 스트레스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민대장증후군의 원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장관 내 삼투압이 높아져 있는 경우로 소화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요? 이 경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화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Fight or Flight라는 게 있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에서는 전투태세 상태로 몸의 설정이 새로 세팅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닌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자주 긴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화가 불편하니까 복통이나 배변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너무너무 불편한 과민대장증후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것의 좋은 혈자리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주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제가 대장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정말 자주 쓰는 혈자리니까 꼭 써보세요. 곡주혈은 양쪽 팔꿈치에 한 개씩 있고, 팔꿈치를 굽혀 직각이 되었을 때 주름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만져보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곡지혈이고, 곡지혈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의 흡수와 배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에 실제로 제가 침을 놓았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속도는 빠른 경우 1분 미만입니다. 즉 1분 안에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족삼리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들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한의학 취혈에서 빈도가 매우 높은 혈자리로 중요합니다. 족삼리혈을 취혈하려면 앉거나 누운 자세 주로 하고, 아래다리 경골이라는 앞면을 따라서 쭉 손으로 만져 올라오다 보면 살짝 바깥쪽으로 휘면서 거친 면이 만져집니다. 이때 바깥쪽으로 만져보면서 타멸을 하면 살짝 움푹 들어간 근육 결 사이가 만져지고, 여기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은 앞에서 말씀드린 곡지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곡지혈이 대장의 흡수와 배출을 관리하는 혈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족삼리는 이 곡지혈을 더 효능이 강화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족삼리혈이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족삼리혈은 진정 효과가 큽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놀라거나 발작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진정해주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혈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공이 하나 보이시죠?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얌체공이에요. 여러분은 직접 침을 놓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얌체공으로 해당 혈자리를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보다 압력이 한 점으로 집중되어 혈자리를 효율적으로 자극하여 줍니다. 방법은 이렇게 꾹 눌러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거나 살짝 아래 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1회에 짧게는 5분에서 15분 정도 지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혈자리로 과민대장증후군 관리하는 방법. 첫째, 곡지혈로 대장이 흡수와 배출 능력을 도와줘서 장내 삼투압이 높아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도와줍니다. 둘째, 족삼리혈로 곡지혈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심리적인 진정 효과를 통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대장증후군 증상 완화를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